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교수로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해부학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의과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해부학이라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해부학이 이제 의과대학에서 상당히 악명이 높은 이유는 의학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또 학점이 많이 큽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시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해부 실습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공부할 양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교수도 힘들고 학생들도 과목을 좀 싫어하고 교수님을 어떻게 보면 미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을 이제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따졌을 때 상당히 또 그런 힘들지만은 나름 의과대학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고 기본이 되는 학문으로서 중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해부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서는 사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 정상적인 인체의 구조를 바탕으로 병적인 상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치료법까지 연구가 많이 되었겠죠. 현재 우리가 다양한 질병을 이해하고 그런 수술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부를 해보고 또 그거를 이제 수술하면서 낫게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발전된 의료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심에 시작에 해부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인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저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손을 대거나 칼을 잡고 시술을 한다거나 이러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증자들, 시신 기증자들로부터 인체를 기증을 받아서 그 시신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주사도 넣어보고 칼로 잘라보기도 하고 그 안에 구조물들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증 시신을 카데바라고 하고요. 의과대학 학생들은 이 카데바를 이용해가지고 의학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우기 때문에 이 카데바를 최초의 스승이라고 또 자기의 최초의 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볼 때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상황마다 다른데요. 이제 제가 학생 때는 사실 눈앞에 이제 학점이 있고 시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이제 생각이 별로 없었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그런 소중함이라든지 그런 감사함 또 신비함을 잘 모르고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해부학을 전공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혼자서 여러 시신 사이에서 혼자서 이렇게 시신을 해부해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 모르는 사람들은 무섭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섭다기보다는 소름이 끼치는 이유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인체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잘 짜여져 있을까? 누가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한 부위 이렇게 버릴 데 없이 정말 정교하게 정말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형태학적으로도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외심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를 넘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 정말 기증해 주신 이 인체를 기증해 주신 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큰 결심을 하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이 사회에서 정말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를 저도 느끼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최대한 학생들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신 추모제라는 거를 해서 기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크게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서 학생들이 감사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인체에 대한 소중함과 경외심을 느낀 그런 의사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부학이 500년여 전에 이미 시신 해부를 통해서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밝혀진 것만 따지면은 해부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할 것이 없겠지만은 워낙 의학이 빨리 발전하면서 조금 더 나은 수술 그런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새로운 수술 치료법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맞추어서 필요한 해부학적 지식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밖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 임상 의사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워크숍을 합니다. 해부학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기증 시신에서 여러 수술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수술법을 도출함으로써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그런 합병증 또는 수술 흔적을 줄인다거나 수술 시간을 줄이도록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해부학 교수들과 해부 기증자들의 그런 시신 기증을 통해 가지고 이런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의사들이 좀 더 나은 의술을 베풀 수 있도록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제학회를 하면은 인종별로 조금 달라요. 또 이제 근육의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코의 크기도 다르고 눈의 크기도 다르고 뭐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몸 안의 장기라든지 그런 구조들도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어느 인종에서는 무슨 장기가 더 크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세계화가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외 서양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동남아 쪽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전 세계 인구들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으면은 조금 더 우리나라 의료가 더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신을 통한 해부 연구는 절대 의사들과 의과대학생으로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학회에 보면은 PT, 뭐 헬스 트레이너, 체육학과 전공을 하신 분들이 석박사를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하시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본인이 운동을 잘 하시니까 이렇게 근육이 크겠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근육을 실제로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해부학을 이제 학위를 하시면서 석사 박사 과정 동안에 그 근육을 실제로 이렇게 여러 시신에서 보면서 사람마다 이 근육이 다르다, 또 어떻다, 뭐 크다 작다, 어디가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헬스를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운동학적으로 운동해부학이라고 하죠. 운동해부학적으로 좀 더 발전된 그런 성취를 가져오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응용될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살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 몸의 일부분이 왜 이럴까라고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궁금한 것을 요즘 검색창에서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찾아보고 공부를 계속 했는데요. 뭐 왜 반지는 네 번째 손가락에 낄까? 하품은 왜 할까? 뭐 밥을 먹고 나면 왜 졸릴까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생활적인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들을 궁금할 때마다 찾아보다 보면은 분명 인체에 대한 그런 신비가 하나씩 이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인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해부학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부학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또 의학의 한 부분으로 낯선 과목이지만은 우리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고 재밌게 찾아보면은 아주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낯설지 않은 학문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궁금한 점 물어봐 주시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